도로가 접근하는 도로가 휘어서 김기현 후보 땅 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이 계획을 김기현 후보는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국민의힘 박맹우 시장이 승인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 측에서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윤희석 김기현 캠프 공보총괄 본부장님이 하신 반론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맹호 시장 때도 가장 적절한 노선안을 만들었었고 송철호 시장 때도 만들었었습니다. 핵심은 박맹호 시장 때 김기현 후보 소유 임야의 지하로 터널을 뚫기로 했는데 그걸 송철호 시장 때 최종 용역으로 확정 지었다는 겁니다. 송철호 시장 때인 2019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친 용역 결과가 모두 김기현 후보 소유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는 것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만약에 이 노선이 문제가 됐다면 왜 송철호 시장이 굳이 그 노선으로 용역안을 확정 지었겠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를 시장 선거에서 떨어뜨린 송철호 시장이 김기현 후보에게 시세 차익 특혜를 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맹호 시장 때 김기현 후보가 외압을 넣어서 노선이 휘도록 만들었다면 후임인 송철호 시장이 바로 잡았으면 되는 문제였다. 이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김기현 후보 측이 연일 해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분의 입장 궁금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전 후원회장이시죠. 그리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손살에 치지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다른 프로그램 할 때 한 두 차례 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 직접 뵙게 됐습니다. 예. 자, 김기현 후보 측 입장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입장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박맹우 시장 때 승인을 한 건 맞지만 송철호 시장도 바로 잡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노선 그 도로 노선이 휜 거. 예. 근데 이제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SNS에서 김 후보 땅은 경사도가 높아서 거의 쓸모없는 산이다. 권력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 뒤집어 쓴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죠. 그렇죠. 예. 이거 근데 계속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그러면? 우선 이 사태의 그 진상에 관해서 네. 정확한 그 설명을 할 만한 그 충분한 시간이 없었죠. 네. 제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글에다가 그런 그 김기현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실었고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이 댓글이나 또 저희 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은 이제 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 말이죠. 네. 특히 우재준 변호사라는 분이 네. 3D 그 영상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장을 그 설명을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그 입장이 그 정당하다고 그 결론을 맺었고 네. 또 이 토지 담당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종사하신 그 도재국 씨라는 분이 직접 여기 이제 댓글에 많은 그 댓글을 다시면서 네. 이 종합적으로 그 판단을 해서 이 김기현 후보의 입장에 그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네.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한번 보신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다 승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SNS를 다 보신 분들보다는 안 보신 분들이 지금 그렇죠. 청취자 중에 많으실 테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 도로가 왜 휘어 들어갔느냐. 근데 반대로 땅값이 떨어지는 송전탑은 땅을 스치듯 피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냐. 요 두 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 땅을 팔았다고 하는 그 소위 김모 씨 교우라고 얘기했던 지금 나오는 것도 보니까 그냥 단순 교우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김기현 후보와 같이 좀 벌어진 일들이 있어서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자 굉장히 긴밀한 이해 관계자 아니냐 이제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도로 휜 거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명이 될까요? 우선 그 도로 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도로가 만약 그 휘지 않았으면은 네. 그 터널을 2개를 뚫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 현재의 그 기존의 도로에 비해서 비용이 한 60억의 그 초과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도로가 이 또 마을 앞을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네. 도로 개설의 그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그 다른 이 도로 말고 다른 도로와의 연결망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이 도로를 뚫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그 사실 바로 최초의 계획에는 예. 이란, 이안, 삼안이 있는데 전부 다 김기현 후보 땅 쪽으로는 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최초의 그런 울산시 공무원들이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닌 라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사정은 뭐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뭐 여하튼 그 도로를 바로 뚫으면은 2개의 터널을 뚫고 네. 그렇게 해서 60억의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 그것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네. 그 무모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울산 공무원들은 그 첫 이란, 이안, 삼안 작성한 공무원들은 좀 굉장히 좀 무능한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토목공학적인 그런 네. 설계를 해보지 않고서는 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점이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송전선을 그 가장 비용을 절감하려면 직선으로 내는 게 맞는데 굳이 이렇게 땅을 김기현 후보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한 게 그에 관해서도 예. 제가 해명을 봤는데 네네. 신 변호사님 혹시 송전탑을 밀양 송전탑이 가장 유명한데 네. 그 송전탑이 쭉 지나가는 이 도면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송전탑은 대체로 다 꾸불꾸불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 이 큰 높은 봉우리가 있을 때는 그 네. 봉우리를 바로 직선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 그런 경우는 그걸 피한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양쪽의 이 토지가 있을 때 네.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밑의 토지를 선하지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선하지의 양쪽 지주들이 첨예하게 이관계 대립하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체로 이 민원이 그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 경계를 따라서 꾸불꾸불하게 또 가기도 하는 그런 네. 측면에 있어서 이 송전탑은 대체로 다 꾸불꾸불하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꾸불꾸불 그 민원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 민원인이 김기현 후보잖아요. 아니 가운데로 가면 주 민원인이 김기현 후보 아닌가요? 우선 예. 똑바로 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 예, 갈 수가 없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면서 이 양 토지의 소유자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중간선을 잘라서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김기현 후보 땅을 스치게 되니까 김기현 후보와 다른 지주 이해관계인이 둘로 늘어나거든요. 예. 김기현 후보 땅으로만 가면 이해관계인이 김기현 후보 한 명이니까 민원 해결을 하는 게 한 명이라면 이렇게 김기현 후보 땅을 스쳐서 가면 민원인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여하튼 예.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어느 송전탑 예. 송전선이건 간에 모든 이 도면에 다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그 김모 씨와의 관계, 이 전 땅 주인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 IMF 때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교회 교우고 IMF 때 사업을 하시는데 어렵다고 해서 땅을 사준 거다. 근데 보니까 열 하루 만에 김 씨가 딴 사람한테 박 씨인가한테 땅을 열 하루 만에 사고 그다음에 다시 열 하루 만에 이렇게 김기현 후보한테 넘긴단 말이죠. IMF로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취등록세만 해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 이 김기현 후보의 해명이 썩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납득이 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네.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에 네. 우리 시대적 상황이 IMF라는 네. 광풍이 불고 있었죠. 네. 그때 돈에 쪼들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11일 만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저도 그 당시에 바로 그 98년도에 네. 또 바로 그 울산 땅을 하나 그 임자를 그 샀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역시 그 좀 꼭 좀 사달라고 해서 네. 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토지 담당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그 네. 봉직하신 그 도재국 선생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제 땅과 김기현 후보의 땅을 그 냉정하게 비교를 하면은 제 땅이 한 2배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땅을 어떤 한 5천만 원 정도에 그 판다고 그 제가 그 공지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가격이라 그러면은 김 후보의 땅은 예. 지금 현재로서도 전반적으로 그 다 평가를 해서 예. 시가는 2억 원이 불과하다고 합니다. 2억 원 시가가 예. 그러면은 저는 그 이 시가에 대해서 그냥 김 후보께서 예. 저희들 재판할 때 예. 감정평가사 한 예. 2군데 내지 3군데 해가지고 예. 평균으로 탁 해가지고 감정가 나오듯이 예. 그냥 감정가를 차라리 2-3군데 해서 하면 나 1800배 아니다. 이 감정평가사들이 다 이렇게 예. 평가해줬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클리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1800배 말이죠. 그걸 처음 앉아 그 양이원영 의원이 예. 그 말씀하셨다고 제가 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토지를 그 비교를 하면서 예. KTX 역사 인근에 있고 아파트 부지 있는 그 토지하고 저기 떨어져 가지고 산중에 있는 토지 그 출입구도 없는 예. 맹지에다가 경사도는 급해서 악산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 시가가 같은 곳으로 그 봐가지고 1,800배 그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건 어떤 그 나쁜 의도가 개재됐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도 황교안, 안철수 후보와 네. 양이원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예. 수사 의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황교안 후보는 야 수사 의뢰하지 말고 고소고발해라. 예. 차라리 나를. 예. 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뭐 고소고발이나 뭐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계시지는 않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제가 요즘은 별로 예. 의사 소통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 후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지나칩니까? 예. 고소고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희들이 인터뷰했는데. 예. 자,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김기현 후보에 대한 땅 의혹, 땅 투기 의혹, 부동산 의혹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끝난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땅 투기의 의혹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제 모든 지식이나 또 제 모든 경험에서 보건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영어로 그 미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네. absolutely no problem입니다. Absolutely no problem.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전에 들려오는 말을 네.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대체로 김기현 후보가 순항하고 있다고. 순항하고 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예. 황교안 후보는 부동산 의혹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안철수 후보는 어제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어요. 소위 그 대통령실이나 당에 대한 비판을 한동안 자제했었는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안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저 상당히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대선 과정에서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가 물꼬를 튼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안 후보가 잘 되시기를 항상 바라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이 딱 1년 전에 그렇습니까? 연합을 그랬네요? 선거연대를 예, 이렇게 예. 손을 잡았던 그날입니다. 예. 아이고 그때 저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네. 했는데 항상 좀 안 된 마음을 네.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예. 왜 한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왜 이러냐 하면서 불쾌감을 또 표했다고. 그건 안 후보 관계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후보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대통령실에서 안 후보 예. 입장을 좀 이해해줘야 된다. 예. 자, 말 나온 김에 어제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예. 굉장히 강한 비판, 특히 과거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가해자에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이거는 뭐 진보 보수로 가리지 않고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3.1절 기념사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윤 대통령께서 뭐 군국주의 뭐 그런 말을 사용하신 것은 과거의 그 일본의 행태에 대한 그 하나의 또 그 비난이 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하나의 그 비극이 발생했을 때 네. 그것이 이제 그 원인이 그 내재한 것이냐 자생한 것이냐 아니면 그 바깥의 그 탈익에 의해서 순전히 그 초래된 것이냐 네. 항상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일본의 그 식민지 조선반도 식민지 지배도 그런 양설이 그 있어 왔던 것이고 뭐 내인론 외인론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뭐 지금까지는 이 그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일본의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것이 네. 우리 민족 우리 이 조선반도를 삼켰다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또 한편에 약간 더 달리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그 친일파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 친일파의 그 주장 중에 이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은 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친일파들이 그 주장하는 것은 네. 고구려 백제의 그 왕실을 이어받은 일본의 그 천황가가 조선 반도의 그 통치의 적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주요한 자신들의 행동의 그 정당화 근거였습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는 것이고 뭐 지금이라도 뭐 저는 그 우리가 그 뭐 외인론 내인론 뭐 그것을 그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대통령께서 예. 지금 이런 비판도 좀 뭐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은데 내인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위 언론의 비판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경술국치일도 아니고 3.1운동, 3.1절은 어쨌든 우리가 자주독립을 외치고 민주공화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정통성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이제 우리 헌법 전문인데 경술국치일도 아닌 3.1절 때 대통령께서 내인론만 강조하는 거 이거는 지나치게 일본의 저자세 내지는 뭐 이런 거 아니냐 구려외교 이런 역사인식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비판의 핵심. 그런 그 비판을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임 대통령께서 그 군국주의 막 그런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것 자체도 그 일본에 대한 하나의 그 비판이 아니겠습니까? 비판이다. 군국주의란 말이. 예. 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후폭풍이 큽니다. 이거는 문제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질. 그 한 개인이 아니겠죠. 예. 저는 제 거의 평생을 음. 검찰과 싸워온 사람으로서 네. 검찰의 그 속성을 저는 그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오만하고 또 권력에 그 찌든 그 많은 그 적지 않은 네, 검사들이 있죠. 네. 이런 검사들이 얼마나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고 또 이 네. 해설 안 될 짓을 해왔는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이 사건에서 그 특히 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네.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온 그 학생. 갈갱이라든지 예, 막 예. 그런 그 표현을 막 그 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그 아들. 아들이 그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네. 정 변호사가 그 가정에서 어떤 그 언행을 해왔는가 하는 그 하나의 그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정 변호사는 제가 아는 한 공직 부적격자입니다. 예. 그걸 못 걸러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정보관리단 예,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어떻든 총체적으로 뭐 그 지휘의 네.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또 그 책임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책임은 생각할 수 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